자, 어떤 사람에 의하면 intertextuality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을 대신한답니다. 바로 intersubjectivity. 언제 intertextuality 이거는 이제 번역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문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그렇죠? 제가 찾아보니까 뭐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은 말도 없더군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건 문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니까 뭐 따로 번역은 안 하겠습니다.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intertextuality가 intersubjectivity를 라고 하는 개념을 대신하게 된대요. 언제 우리가 뭐라는 걸 깨달을 때 meaning 의미는 나데이버비 구조네요. 작가로부터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의미는 무엇에 통하여 중재된대요. 그것은 삽입된 오어는 즉 다시 말해서 걸러진다는 뜻인데요. 소위 코드라고 불려지는 것에 의해 의미가 걸러진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코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작가와 독자 모두에게 다른 텍스트, 다른 글에 의하여 주어지는 코드에 의해 걸러지는 것이랍니다. 의미가 작가가 무슨 글을 썼을 때 그 글의 의미가 작가의 의미가 독자에게 직접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가가 쓴 그 글이 아닌 다른 글들에 의하여 작가와 독자 모두에게 주어진 소위 코드라고 불리는 것에 의해 의미가 걸러진대요. 그럴 때 우리는 인터서브젝티비티가 아니라 인터텍스츄얼리티구나 라는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것의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제임스 조이스라는 사람의 어떤 작품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아까 말한 그 코드를 풀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여러 가지로 풀어내게 됩니다. 이게 뭐 그 현대 문학의 실험으로서 아니면 어떤 서사시적 전통에 대한 반응으로서 아니면 어떤 다른 대화의 일부로서 아니면 앞에서 말한 모든 대화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그 일부로서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자, 이러한 인터텍스추얼한 문학적 개념은 누가 보여준 것처럼 어떤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대요. 또 동격의 대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완전한 대절 말입니다. 어떤 개념을 뒷받침해 주는 거냐 하면 the meaning of a text 어떤 글의 의미가 does not reside in the text 그 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대법비네요. 그 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produced by 뭐에 의해 만들어진대요? The reader 독자에 의해 그것도 또 나대법비가 또 나오는데 뭐와의 관계에서가 not only이네요. 뭐와의 관계 속에서뿐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따지고 있는 그 글과의 관련 만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the complex network of text 복잡한 글의 연결망과 관련되어 독자가 만들어내는 것이래요. 그리고 여기서 복잡한 글의 연결망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는 과정 속에서
불러일으켜지는 거랍니다. 글을 읽다가 이런 다른 글들을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런 거에 의하여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보다도 최근의 포스트 구조주의적 이론들은 이것을 다시 살펴보고 있대요. 인터텍스추얼리티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무엇으로서 살펴보고 있냐면 산물이다. 이젠 다시 그 글 내부로 들어갔군요. 글 내부에서의 산물이다라고 뭐가 아니라 뭐로서가 아니라 이건 비교하고 있으니까 표시를 이렇게 해볼게요. 뭐로서가 아니라 a series of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texts 서로 다른 여러 글들 간의 연속적인 관계성 으로 보기보다는 그 글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답니다. 자, 일부 포스트 모던 theories, 포스트 모던 이론들은 뭐 하기를 좋아한대요? 뭐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대요. 역시 관련성인데요. 무엇과 무엇의 관련성이냐면 인터텍스추얼리티와 하이퍼텍스추얼리티의 관련성에 대해 얘기하기를 좋아한대요. 들어보면 이거 하이퍼텍스트라고 우리가 인터넷 페이지 만드는 텍스트인데 이것 간의 관련성은 아마 어넬러지를 할 것 같아요. 유사추론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intertextuality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개념이 makes each text 각각의 글을 생지옥 중에서도 생지옥으로 만든대요. 그만큼 막 아비규한 얽히고 설켜 있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and 그리고 part of a larger mosaic of text 보다 더 규모가 큰 여러 글들의 조합의 일부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글을 쓰든 그쵸? 그 각각의 하나하나의 글들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라고요. 아주 막 난리 부르스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온갖 더 규모가 큰 많은 글들의 그 조합의 일부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거봐요. 제가 아까 이거 뭐 할 것 같다 그랬어요? 어넬러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마치 뭐인 것이냐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와 어넬러지 하기로 했었죠. 아까 요 인터텍슈얼리티를 하이퍼텍슈얼리티라는 개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네요. 각각의 하이퍼텍스트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그 인터넷 페이지를 구성하는 이 텍스트를 만들 때마다 그것이 can be a web 그 글 자체가 하나의 연결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전 세계 월드와이드 웹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글도 그렇다는 거죠. 문학적인 글도 그 글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얽히고 설켜 있는 글들의 일부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일부 비판자들이 불평해 왔대요. 뭐라고? 인터텍슈얼리티라고 하는 용어가 도처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어딜 가나 있다 이거죠. ubiquitous, 그렇죠? 그것도 포스트 모던 크리티시즘, 포스트 모던 비평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모든 이런 그러니까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어디에서나 등장하는 이것이 무엇을 밀어내 버렸다고 불평하는 거죠. 관련된 용어와 중요한 어감 차이, 뉘앙스를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다 이걸로 말해버리고 다른 것들을 뭉개버린다는 얘기죠. 그것을 불평해 왔대요. 린다 후치안이라는 분이 주장하기를 과도한 관심, 인터텍슈얼리티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무엇을 거절한대요? 작가의 역할을 거절해 버린대요. 왜냐하면 인터텍슈얼리티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제 눈의 안경이라는 뜻이죠. 보는 사람의 눈 속에 있다. 어, 그러니까 그냥 해석하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무엇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의사 전달자의 의도가 이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역할은 어, 거절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와 대조적으로 이분이 또 이 패러디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대절이네요. 패러디는 항상 작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패러디는 항상 작가를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작가를 적극적으로 인코드, 디코드의 반대말이죠. 이건 코드화하는 거죠. 어떤 글을 뭐로써 어떤 하나의 모방으로서 그것도 중대한 차이를 갖고 있는 모방입니다.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패러디가 말입니다. However, 그렇지만 there has also been 마찬가지로 뭐가 있기도 했었대요. 어떤 시도들 좀 더 면밀하게 정의 내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것도 뭐를 정의 내리려는 시도냐 하면 여러 다른 타입의 인터텍슈얼리티를 면밀히 정의 하나가 아니다는 거죠. 다양한 유형의 인터텍슈얼리티가 있다라는 것을 면밀하게 정의 내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대요. 자,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매체학자 어떤 분이 구별을 하셨답니다. 뭐와 뭐 간에 between A and B. what it labels 그가 뭐라고 이름 붙인 건데요. 하나는 vertical intertextuality. 이거 병치 구조네요. 그렇죠? 라고 이름 붙인 것과 horizontal intertextuality. 요 두 가지 요 라고 이름 붙인 것, 요 두 개라고 이름 붙인 것, 요 두 개라고 이름 붙인 것 간에 구별을 해 놓으셨답니다. 자기가 이름 붙여 놓은 건데요. 각각 왜 그렇게 이름 붙였는지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면 첫 번째 horizontal intertextuality라고 이름 붙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references 언급 가리키는 것인데요. They are on the same level 같은 수준에서 가리키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책이 뭐를 언급할 때 다른 책을 언급할 때라는 뜻이래요. 반면 수평적 인터텍슈얼리티가 아닌 수직적 인터텍슈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발견되는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책이 영화나 노래를 아니면 그 반대로 거꾸로 영화나 노래가 책을 언급할 때 발견되는 인터텍슈얼리티를 vertical intertextuality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자, 이렇게 아무 때나 그냥 뭉뚱그려서 인터텍슈얼리티라고 불러버리지 않고 좀 더 다양한 유형의 인터텍슈얼리티를 구별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언어학자 중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언어학자가 계신데요. 그분도 구별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 오타가 일어났네요. between. 자, 이번엔 무엇과 무엇 간의 구별이냐면 manifest intertextuality와 constitutive intertextuality. 자, 이것도 앞에서 말한 요 전자와 후자라고 부르면서 설명을 할 텐데요. 그 전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intertextual한 요소들을 의미한대요. 뭐뭐 등과 같은 예를 드는데요. 뭐 전제라든가 부정, 패러디, 아이러니 등등과 같은 그런 인터텍 상호 글적 요소들을 상징하는 말이 manifest intertextuality라고 구별하셨고, 또 이 사람이 아까 후자, 다시 말해서 constitutive intertextuality, 구성 요소적 intertextuality라고 부른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상호 관계인데요. 어떤 외적인 그러니까 중심이 아닌 다른 특징들의 상호 관계입니다. 글 속에서 예를 들어 구조라든가 형태라든가 장르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핵심이 아닌 특징들. 본론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본론에서 벗어난 특징들 간의 상호 관계를 상징하는 게 구성 요소적 인터텍슈얼리티라고 정의를 내리려고 시도한 사람들의 시도들이네요. 수고했습니다.